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레이더, 4세대 전투기들의 승부처가 무장량과 기동성에 있었다면 4.5세대와 5세대급 전투기들의 맞대결에서는 바로 이 레이더가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아무리 긴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을 탑재했다 하더라도 상대 적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하지 못한다면 미사일은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현대 공중전의 핵심인 레이더 중 끝판왕으로 불리는 레이더가 있는데요. 바로 A사 위상배열 레이더이죠. 4세대 이전까지는 흔히 기계식 레이더로 불리는 물리 안테나 회전 방식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레이더는 조사한 전자파가 대상에 부딪힌 뒤 돌아오는 반사파의 시간과 거리를 측정하여 적기를 탐지하게 되는데, 기계식 레이더는 빔 방사를 위해 물리적으로 안테나를 움직여야 하죠. 마치 반지의 제왕의 사우론 눈처럼 비추는 방향만을 탐지할 수 있어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으며, 또한 조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차세대 레이더 개발에 몰두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단 12개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 바로 A사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는 반도체 기술과 신호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주파수를 가진 신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글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나에서 제공한 시청각 자료를 보면 참 쉽습니다. 전파를 여러 개의 TR 모듈을 발사를 하면은 특정 방향으로 전파가 강해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안테나 빔을 형성을 하고, 여기서 각 TR 모듈별로 전파의 위상 차이를 약간씩 방사 타이밍의 차이를 두면 증폭된 전파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기계적 조향 없이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상 조절만으로 전파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은 초기 함정과 육군 방공 레이더로 A사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FA-50과 KF-21과 같은 전투기용 A사 레이더 개발도 해내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대비 늦게 개발을 시도하였지만 그만큼 검증된 첨단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레이더 개발사의 한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최근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국산 전투기용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인정을 받으며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된 것입니다. 지난 13일 하나시스템은 유럽 대표 항공우주 방산기업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계약에 따라 하나시스템은 레오나르도사의 A사 레이더 핵심 장치인 안테나를 수출 공급하며, 궁극적으로 양사는 해외 수출용 경공격기 A사 레이더를 공동 개발할 예정인데요. 하나시스템이 안테나의 개발 제조를 맡아 내년 9월부터 레오나르도에 수출 납품하고, 레오나르도는 신호처리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냉각 장치를 제조 통합해 오는 2026년부터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완성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나시스템이 수출하는 부품인 안테나는 사실상 A사 레이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레이더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A사 레이더가 바로 이 안테나 부분이죠. 하나시스템은 글로벌 유수의 방산기업인 레오나르도가 한국의 A사 레이더 안테나 장치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레오나르도는 경전투기와 미드급 전투기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를 이미 개발하여 양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력은 무려 60년 동안 축적된 것이죠. 레오나르도가 개발한 그리포2 A사 레이더는 경공격기인 토네이도와 M346에 장착되어 판매되어 왔었는데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450개 이상 판매되었으며, 이 그리포2를 기반으로 개발된 미드급 전투기 탑재용 A사 레이더가 바로 캡터2로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최신 모델에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유럽 조별 과제였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에서 레오나르도 스파 계열인 셀렉스 ES가 레이더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헨솔트가 독일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죠. 즉 60년 이상 기술이 축적된 유럽 최고의 레이더 회사가 앞으로 2026년에 완성될 차기 A사 레이더를 한국 하나시스템과 협력하여 개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품인 안테나를 하나 측에 맡기겠다고 한 것이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레오나르도가 하나시스템의 A사 레이더를 선택한 것은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KF-21 시제기에 탑재되어 테스트 중인 한화의 레이더는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테스트에서 현지 기술진들에게 동급 최강의 하드웨어라는 칭송을 받았는데요. 오히려 테스트 후 성능에 놀란 이스라엘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테니 공동 개발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무엇보다 레이더 가격을 좌우하는 안테나에서 한국은 자체 개발을 통한 가격 절감을 이루어내었는데요. 안테나 성능은 TR 모듈의 성능과 개수에서 차이가 나는데, 하나시스템의 TR 모듈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지라갈륨 소자가 활용되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고출력을 견디는 데 유리한 지라갈륨을 사용하면서 레이더의 성능을 높이고 TR 모듈의 무게를 10% 이상 줄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한 한국에서 개발, 생산, 공급 유지까지 독자적으로 가능하다 보니 뛰어난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항공기용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30여 개 핵심 기술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렇게 개발된 A사 레이더는 89%에 달하는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죠. 이와 더불어 이번 레오나르도의 한국산 레이더 안테나 도입은 그동안 한국 방산에 대한 폄훼에 정면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증명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지정학적 우려로 방산 시장의 붐이 일자 세계 각국의 무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 다크호스로 떠오른 한국산 무기에 대한 견제도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연설 도중 한국산 무기를 지칭하며 유럽의 방산 파이가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고, 이에 유럽은 유럽산 무기를 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한 KF-21의 경쟁 기종인 터키의 칸 개발과 맞물려 터키 네티즌들의 한국산 무기 음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인도 군사 매체 디펜스 매트릭스는 한국이 개발한 KF-21이 터키가 개발한 칸보다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체라는 평가를 내리자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는 수많은 애국 터키인들이 몰려와 한국산 무기를 비방하였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한국은 미국에게 모든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것과 터키는 경제 악화와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훌륭히 칸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KF-21의 국산화 비율은 65%에 달하며, 특히나 A사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항정 장비는 미국 기술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기 때문이죠. 2014년 당시 우리 군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F-35A 40기를 7조 3,418억 원에 들여오는 대가로 항공기용 A사 레이더 통합, 비행제어, 항공전자, 무장 등 KF-21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1년 뒤 2015년 미국 정부에서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총 4개의 핵심 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에 KF-21 개발은 난항을 겪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항정장비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애초에 KF-21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F-35나 더 많이 들여오자는 일부 군사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중론이었고, 누가 봐도 선진국의 도움 없이 자치적으로 4대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ADD를 비롯한 방위산업체의 기술진들은 꿋꿋하게 개발을 이어나갔고, 결국 A사 레이더를 포함 4대 핵심 장비는 물론 30여 개의 고급 항정 장비 기술 대부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기 힘든 성과인 것이죠. 즉 터키 네티즌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전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 A사 레이더가 개발된 것이라면 이번 레오나르도 수출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고, 애초에 수출 권한도 하나측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수출권이 터키 네티즌들의 주장을 멋지게 반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현재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KF-21의 개발로 우리 공군 전투력이 단숨에 미국급으로 성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었다는 것, 그리고 독자적인 개발 속에서 한국 방산업계가 얻을 이점과 앞으로의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항공기는 도입 비용보다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일례로 2022년 독수리와 충돌 후 활주로에 비상 착륙한 F-35의 경우 수리 비용만 1,400억이 들어 운용된 지 2년 만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F-35A의 경우 엔진 당위의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에 상주하는 미국 엔지니어에 의해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국은 엔진 단위의 창급 정비 권한을 받지 못하다 보니 정비가 필요할 시 비용뿐만 아니라 막대한 배송 시간, 정비 시간이 소요되어 전력 공백 우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F-35A의 초기 도입 비용은 1,060억인 반면 운용 유지 비용은 2,473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F-35가 지금도 수백 건의 결함이 발생하는 미완성의 기체라는 것입니다. F-35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울미약 겨자 먹기로 F-35 위에 달러를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한국은 KF-21 개발을 시작으로 수많은 항공 기술력을 축적하였고, 결과적으로 로우급 FA-50과 미들 하이급 KF-21 보라매라는 자체 플랫폼을 운용 및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첨단 전투기를 자체 생산 및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면서 철저히 을의 위치에 있던 한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때로는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늘 하나와 레오나르도의 A사 레이더 공동 개발로 증명되고 있죠. 오늘의 한 줄평, 하나는 야구만 잘하면 되고 한국은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